이번 시간에는 러스트에서 오너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러스트 언어에서 처음 생긴 것 같은데요. 한번 알아보시죠. 이 오너십이라는 거는 결국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메모리의 종류로 이 스택과 힙이 있는데 이 스택과 힙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오너십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. 이 스택과 힙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면은 잠시 구글링을 해서 공부를 좀 하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 오너십 룰이 결국에는 핵심인데 이거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거를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좀 모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래까지 다 보고 난 후에 다시 오너십 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variable scope인데요. 이 variable scope은 뭐 별거 아닙니다. 이 예제 코드를 바로 볼게요. hello라는 문자열을 s라는 곳에 담았습니다. 그러면 이 s라는 변수는 이 괄호 안에서만 유효합니다. 그러니까 스콥이 이 괄호 안으로 이렇게 한정되게 되는 거죠. 이 개념이 variable scope입니다. 이 괄호가 끝나는 지점 뒤에는 변수 s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값이 되는 거죠. 다음에는 이 스트링 타입을 다루는 또 다른 코드를 하나 봅시다. 스트링의 더블 콜론에 이 from 함수를 통해서 hello라는 문자열을 생성했습니다. 근데 이 from을 통해서 만들면 흰 메모리를 사용해서 저 hello라는 문자열을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흰 메모리를 할당해서 거기에 이 hello라는 문자열을 넣은 겁니다. 다음 예제 코드를 하나 보겠습니다. 흰 메모리를 사용해서 hello라는 문자열을 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이 변수의 스콥이 있습니다. 흰 메모리를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스콥을 벗어났을 때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. C나 C++ 같은 경우에는 흰 메모리를 사용한 뒤에 어떤 스콥을 벗어나게 돼도 자동으로 흰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습니다. 자바나 C# 같은 경우에도 스콥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참조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메모리가 해제되거든요. 근데 이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콥을 벗어나면 바로 이 S가 사용하고 있는 이 흰 메모리를 해제해 버린다고 합니다. 이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뭐 해제하지 않아서 메모리 리익이 생긴다든지 이미 해제한 메모리를 또 해제해서 프로그램이 죽는다든지 이런 버그가 발생할 확률을 아주 낮춰준다는 말이 됩니다. 다음은 이 move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.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 숫자 5를 x라는 변수에 담았고 그리고 그 x를 다시 y에 담았습니다. 이 x와 y는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겠죠. 이 y라는 변수에도 숫자 5가 들어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다음 예제 코드를 볼게요. 이 스트링 from 함수를 이용해서 hello라는 문자열을 흰 메모리를 이용해서 s1에 담았습니다. 그렇죠? 이 흰 메모리를 가르치는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s1의 주소값을 s2에 담았으니까 이 s1과 s2는 같은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게 되겠죠. 방금 말한 거를 가리키는 그림이 이건 거고요. 이 s1이라는 변수에 이 포인터 그리고 길이, 이 capacity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인터는 hello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흰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S1을 S2에 복사했으니까 S2가 가리키는 주소도 이 동일한 흰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까지는 다른 언어와 똑같죠. 그런데 이 예제 코드를 잘 봅시다. 흰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 hello라는 문자열을 S1에 담았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S1을 S2에 담았습니다. 즉 S2와 S1이 가리키는 주소값은 같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렇게 이 S1을 프린트 했더니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. 다른 언어들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같은 스콥 안에 있고 S1을 사용해도 이 hello라는 문자열에 접근이 되는 거고 S2를 사용해도 이 hello라는 문자열에 접근이 될 거예요. 근데 러스트에서는 이 S1을 S2에 넘겨주게 이 카피가 아니라 무브를 시켰다는 겁니다. 즉 무브 시켰기 때문에 이 S1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값이 되는 거고 S2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이게 아주 간단한 예시이지만 이게 러스트의 오너십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거든요. 이 S1이 가지고 있던 오너십을 이 S2로 무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S1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S2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. 이거를 그림을 보시면 이 S1이 가리키고 있던 이 흰 메모리를 S2로 무브시켰기 때문에 S1은 이렇게 회색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고 S2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음 예제를 잠깐 볼게요. 이 x라는 변수에 5가 담겨 있고
이 x를 y에 다시 담았다라는 건데, 이거는 이제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. 즉 이 x는 어떤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밸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그냥 무브가 아니라 카피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x와 y에 둘 다 접근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자동적으로 카피가 돼버리는 타입이 있는데요. 뭐 U32, 불린 타입, 뭐 F64, 뭐 캐릭터, 뭐 I32 이런 것처럼 흰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제 카피가 된다는 거고요. 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무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. 이게 다른 점이죠. 이번 예제를 통해서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. 스트링 프롬을 이용해서 hello라는 문자를 흰 메모리를 사용해서 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 s라는 변수를 takes ownership이라는 곳에 넘겼습니다. 그쵸? 그러면 takes ownership 함수를 봅시다. 여기에 takes ownership 함수가 있고 스트링 타입을 인자로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. 그러면 이 s라는 변수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흰 메모리를 사용했으니까 무브가 됐겠죠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뒤에는 이 s 변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. 즉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. 이 함수 안에서 그 흰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오너십이라는 게 이 함수 안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함수 안의 스콥은 이 괄호가 끝나는 지점까지니까 여기가 지나가면 또 오너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음은 이 숫자 5라는 값을 이 x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죠. 스택 메모리는 무브가 아니라 카피된다라는 점이 있었고요. 마찬가지로 이 makes copy라는 함수에 x라는 변수를 넘겼습니다. 그러면 이 makes copy라는 함수에서 숫자 5를 인자로 받아서 이렇게 프린트 시켜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는 무브가 아니라 카피됐기 때문에 이 makes copy 함수 이후에서도 이 x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러스트에서는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있고 흰 메모리를 사용하는 변수들은 무브된다 라는 거고요.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는 변수들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게 카피된다 라는 겁니다. 그리고 스콥을 벗어날 때 흰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해 준다 라는 겁니다.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오너십 룰이라는 거를 살펴봅시다. 오너십 룰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. 이 러스트에서 각각의 변수들은 오너라 불리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딱 하나의 오너만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어떤 스콥을 벗어날 때 그 밸류는 자동적으로 드랍된다 라는 겁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오너십 룰이 있고요. 이 오너십 룰이 있기 때문에 러스트에서는 버그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, 러스트의 오너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